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보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수도 키우 주변 등 북부 지역을 수복하면서 이 전쟁의 참혹한 흔적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3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철수하면서 이 키우 인근에서 100여 구의 민간인이 집단 학살당한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 우크라이나 관리들하고 휴먼 라이츠 워치 등의 기관이 이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을 포함해서 영국의 더 타임스라든지 뉴욕 타임스 등의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이 드러난 전쟁의 참상은 그야말로 끔찍합니다. 사진으로 봐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인해서 이 러시아군은 수일 전부터 이 키우 인근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시키기 시작을 했고, 우크라이나군은 퇴각하는 러시아군을 쫓아가면서 이들을 북쪽의 국경까지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키우 인근 북부 도시들을 수복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너무나도 참혹한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키우 북서쪽 외곽 도시의 부차에서는 민간인 복장을 한 시신들이 다수가 발견됐는데, 이들 중에서 일부는 두 손이 결박된 상태였다, 이렇게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살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나톨리 페도로크 부차 시장은 현재까지 280여 구의 시신을 매장했지만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시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망자들의 손은 결박돼 있었고 뒤통수 쪽에 총을 맞았다, 14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소년도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이 탱크와 군용차 등을 겨냥한 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차량 앞에 태워서 인간 방패로 썼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 현지 주민들이 우크라이나군에 자신들의 이동 경로를 알려주지 못하도록 러시아군이 다수 전장에서 아이들을 인질로 붙잡았다, 이런 주장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었는데, 영국의 일간지인 가디언이 그렇게 전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우크라이나 당국이 최근 며칠간 탈환한 도시들에서 민간인 시신 419구를 수송했고, 이 중에서 140여 구가 이 법의학 전문가들의 조사를 받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러시아군이 5주 이상 점거한 부차와 키우 인근 지역에서 나타난 대량 학살을 1995년에 스레브레니차 대학살과 비교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스레브레니차 대학살은 보스니아 내전 중에 생긴 대학살인데요, 스레브레니차 공화국 군대에 의해서 인종청소의 일환으로 벌어진 사건을 말합니다. 그만큼 끔찍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러시아군이 물러난 자리에서 이 집단 학살 등의 잔혹한 장면들이 드러나니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3일 러시아군의 행동은 집단 학살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참상에 대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이 러시아의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메르켈 전 독일 총리, 그리고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두 사람이 우크라이나로 와서 쓰러진 민간인들의 참상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길 바란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군의 잔혹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온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3일 CNN 방송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출연해가지고 부차에서 러시아군에 의해서 처형된 뒤에 집단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인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는 데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진을 볼 때면 매우 붕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블링컨 장관은 이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에 우리는 이 러시아군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취합할 관련 기관과 조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기관이나 기구에서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아서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확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서 미 국무부는 지난 3월 23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공식 발표한 바 있었죠.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존 제재를 강화하고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결과의 하나로 러시아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 역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수도 키우 인근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그러니까 EU하고 영국은 한 목소리로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예고했고 국제형사재판소 그러니까 ICC가 전쟁 범죄를 저지른 러시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3일 트위터에 부차 대학살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올린 글에서 러시아군이 키우 북서쪽 외곽도시 부차에서 저지른 이 장혹한 행위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추가 제재가 내려질 것이며 우크라이나에는 추가 지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미셸 의장은 아울러서 현재 EU가 러시아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보해 ICC에 제출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정부와 비정부 기구 그러니까 NGO를 돕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EU 이사회 의장국인 프랑스와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의장국을 맡은 독일도 이 러시아군이 저지른 만행을 규탄하면서 강력한 제재를 약속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 당국이 이런 범죄에 대해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이브 로드리앙 프랑스 외교부 장관도 성명을 통해서 이 러시아군이 부차 등 여러 마을에서 저지른 이 대규모 학대는 전쟁 범죄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정부 ICC와 협력해서 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베르트 하벡 이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부 장관도 일간 빌트하고 인터뷰에서 이 끔찍한 전쟁 범죄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그러면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EU 파트너들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안나루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도 트위터에 푸틴의 광기 어린 폭력으로 무고한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도 3일 우크라이나 키우 외곽도시 이르핀과 부차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민간인을 공격한 러시아를 ICC에서 조사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러스 장관은 이어서 이 러시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무고한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저지른 잔혹 행위를 허위 정보로 은폐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영국은 이 ICC가 수행하는 조사를 전적으로 지지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죽은 민간인의 사진에 충격을 표하면서 이 독립적인 조사가 효과적인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2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향해서 갈등을 조장하는 시대착오적 지도자라 그러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교황이 푸틴 대통령을 지목해서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황은 이날 지중해 섬나라인 몰타 방문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오직 죽음, 파괴, 증오만을 초래하는 전쟁의 차가운 바람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휩쓸고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철없고 파괴적인 침공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어서 슬프게도 일부 강력한 통치자가 민족주의적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전 세계의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AP통신은 교황은 그간 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호소해 왔지만 푸틴이나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이날 발언은 이 푸틴에 대해서 교황이 크게 분노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재 키우 방문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은 이날 몰타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키우 방문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교황이 이 피난민들이 몰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인접국 몰타에 방문했기 때문에 곧이어 키우 방문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전쟁 중단을 위한 큰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잔혹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그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러시아의 만행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겁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력하게 해야 하고 더불어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이전 강화도 필요하다. 이런 여론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가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천연가스를 계속 구매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진행되는 평화협상의 진전 역시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러시아의 가스 수입 중단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독일도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크리스틴네 람브레흐트 국방부 장관은 3일 부차의 잔악 행위에 비춰볼 때 유럽연합, 그러니까 EU가 러시아산 가스 수입 금지를 논의해야 된다라고 촉구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한 겁니다. 람브레흐트 장관은 이날 공영방송 ARD, 그러니까 ARD하고의 인터뷰에서 키우 인근에서 민간인 학살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에 대응하지 않고 지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그의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느끼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서방이 며칠 안으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전쟁 범죄 조사는 본격화될 것이고 다양한 차원에서 이 전쟁 범죄 조사를 위한 증거 수집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증거 조사에 착수한 휴먼 라이트 워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에 의해서 일어난 이 잔악 행위들은 그 규모와 행위 내용 측면에서 충격적이라 그러면서 러시아의 잔악 행위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는 있지만 실제 처벌로 가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너무 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국제법에 따르면 전쟁 당사자가 민간인과 전쟁포로를 의도적으로 살해하거나 사유재산을 파괴한다든지 고문, 성폭력, 약탈 또는 기타 금지된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 기소될 수가 있습니다. 이 키우 인근 도시에 드러난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서 러시아 국방부는 3일 이 부차에서 군대가 잔악 행위를 저질렀다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차 마을이 러시아 통제하에 있는 동안에 단 한 명의 민간인도 부상당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사진과 영상은 모두 우크라이나 정부가 연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그러니까 안보리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대변인은 평화협상을 방해하고 부차에서의 도발을 빌미로 폭력 사태를 확대하려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시도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명백한 민간인 학살의 증거가 있는데도 러시아 당국은 이를 적극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뻔뻔하게 적반하장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는 역으로 이번 우크라이나에서의 만행 여파가 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만큼 러시아에게 엄청나게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가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와이타임즈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